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시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조정이 일단은 뭐 삼성전자도 조정받고요. 일단 뭐 하이닉스 부분들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제 전기전자 부분들이 요 근래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오늘 아침에 이 5분봉 보면은 아주 화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것들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죠? 이제 아침부터 갭 하락으로 맞았던 부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융업들은 오늘 흐름세가 뭐 은행도 요 근래 들어와서 괜찮았고 증권 부분들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개별주들에 대한 반란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코스피보다는 오늘은 코스닥이 좀 더 잘했던 부분이에요. 오늘 뭐 아침에 알았던 부분들을 거의 다 커버를 다 했습니다. 좋은 추세님 어서 와요. 10분까지는 아마 가족분들이 많이들 오실 거예요. 야누스님도 오셨고 롤모델님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나 되게 힘들었어요. 어제 그냥 종합주가지수 부분들 특히나 다우지수가 많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나 진짜 너무나 가슴 떨었습니다 하신 분 있으면 한번 1번 눌러봐요. 오늘 떨었습니다. 오늘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침부터 갭으로 맞고 시작해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죽겠네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공포 부분들. 오늘은 공포와 이 두려움이 같이 밀려 들어온 쓰나미처럼, 그죠?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그죠? 바람의 검님. 그 검이 시퍼런 칼날이 나를 겨냥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죠. 가빈 아빠님도 그렇고 뽀기님도 그렇고. 조선생님 견디시험 드셨어요? 오늘은 견디시험보다 더 강력한 거. 어제 우리가 장중방송에 견디시험 갔거든요. 견디시 갔는데 오늘은 산삼주. 오늘 산삼주하고 산삼뿌리하고 비싼 거예요 이거. 비싼 거 많이 묵혀놓은 부분입니다. 요거 꼭 챙겨서 내일장에 산삼주 같이 아주 그냥 오늘 맞았던 부분처럼 오히려 반대로 반등 구간이 좀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때문에 덜 떨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어제부터 떨어지는 종목들을 분석해서 오늘 아침에 시초가부터 오히려 많이 떨었던 종목들은 매수해버렸어요. 어차피 그 종목들은 이번 장에 갈 수 있는 역할이 되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가치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가족분들에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오늘 주제가 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 기회가 있다는 거. 그렇죠? 기회를 찾자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빠졌을 때는 무조건 기회를 찾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가장 큰 이슈에 대한 부분들.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에서도 이유가 있는 부분이고요. 주가가 내려가는 부분에도 이유가 있는 게요. 즉 이슈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요 근래 이슈들이 뭐가 나왔습니까? 요 근래 들어와서 이슈가 어떤 게 나왔죠?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첫 번째 삼성전자 액면 분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들이죠. 이제 3월 달에 FOMC에 대한 회의 부분들에서 금리 인상 부분들이 이제 시사가 높은 부분이니까 먼저 그런 것들을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죠. 다우지수 폭락.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우리나라 시장하고 이제
이제 겹쳐는 부분이죠. 예, 겹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루비콘의 필명 변경? 추세 추령님이 루비콘님이에요? 필명 바꿨어요? 마지막 1번 추세 추령님이 루비콘님이요? 아 그래요? 잘 바꿨네요 아주. 그렇구나. 자, 그래서 봐요. 요 근래 들어와서 뭐 방금 얘기했던 미국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뭐 해외 시장에 대한 폭락, 그리고 삼성전자 액분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아직 안 나왔어. 가장 큰 이슈. 그렇죠. 태사님 좋습니다. 비트코인은 폭락. 증권업계가 신용잔고가 사상 최대, 대출 한도도 소진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온통 투자 열기에 빚을 내서라도 뛰어드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거의 뭐 11조 2천억 가량 주식시장에서 이제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약 반년 만에 2조 6천억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발목을 잡는다. 올라갈 수 있는 역할 부분들이 요 근래 들어와서 신용 규모가 이제 증가함으로써 아무래도 투자자들에게는 불편함을 준 거죠. 11조 3천억이네요. 아마 오늘 시장이 많이 흔들었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에 있는 거래 부분들에서 신용 규모는 많이 좀 줄어들 거라 보여집니다. 오늘도 늘었다면 아주 그냥 대박이고, 그렇죠? 대박이고. 그래서 오늘은 아마 반대 매매가 많이 걸렸을 거라 생각돼요. 반대 매매가. 그래서 오늘 보니까 코스피 시장도 약 3일 정도가 이제 강하게 밀어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 2, 3 아침까지 강하게 밀어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3일 만에 이제 반대 매매가 걸리고 내 의지가 아닌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많이 과하게 빠졌던 종목들은 V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겠어요. V자부터. 그래서 오늘은 날씨도 추운 가운데 여러분들도 아침부터 시장 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일에 손에 좀 안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공포 부분들, 그 다음에 두려움, 이 속에는 그렇죠?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는 거. 기회가 있다. 그리고 태사님, 한수 강의가 해야 되는데 벌써 예고편 나가면 어떡해야? 예고편 나가면 어떻게 해? 잘 봐요. 항상 주가의 고점, 주가의 고점은 주가의 바닥이지. 주가의 바닥은 내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 거참 희한해요. 비중을 많이 실어 놓으면은 주가는 당연스레 내려갑니다. 그래서 좀 살려고 보면은 주가의 바닥은 진짜 내가 돈이 없는 겨. 여기 공감하시면 7번. 맞죠? 주가의 바닥은 내가 돈이 없는 게 아주 그냥 짜증이 나는 거지 아주. 오늘 싼 날인데 그냥 오늘 대출 받을까? 아이고 오늘 동경장 나오셨네. 장 빠지는데 대출금을 미리 딱 받아 놓으셨어요. 돈 총알 준비 해놨지. 총알 준비 딱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가족분도 있어요. 그죠?
시장이 안 좋을 때 받는 게 시장이 좋을 때 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들 때 받아내는 거죠. 아주. 30% 투입했어요. 오늘 같은 날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 부분들을 투입하는 부분에서는 뭐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 종목이 좀 중요해야 되겠죠. 종목이 중요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강한 놈은 오늘 같은 날은 크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그게 바로 이제 상대 강도가 센 종목이라는 거죠. 종목이 중요해요. 아이고, 자본시장에 몰빵 있어요? 뭔 종목인데 몰빵 있어? 자본시장님, 그 몰빵할 종목 한수한테도 가르쳐줘. 한수도 몰빵하면 치부게. 아이고, 몰빵할 정도로 아주 그냥 굳건하게 좋았다면은 종목에 가르쳐줘야지. 맞죠? 그래서 오늘은 공포하고 두려운 부분들. 그래서 내가 진짜 풀베팅 돈이 없으면은 거기가 이제 조금씩 바닥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뭐 미래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런 역할들이 이번에만 나왔냐 이거죠. 과거에 대한 공부가 좀 해놔야 어떻게 이제 변화왔던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이 위기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진짜 위기에 대한 부분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지난도 9월 달에도 시장에 대한 지수가 많이 조정했던 부분입니다. 9월 달에. 그때 9월 달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위기는 뭐였냐면 뭐였죠? 9월 달에 이슈가 많이 나왔던 것들. 뭐가 많이 날라왔습니까? 전쟁, 미사일이 많이 나왔잖아요. 미사일. 9월 달에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미사일 막 북한에서 일본 상공 넘어서까지 쐈던 부분까지. 일본을 넘어서까지 넘어갔죠. 그거 첫 번째.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또 한 번, 또 두 번째. 세 번을 쐈어요. 세 번을. 공식적인 부분들은. 불발 빼고.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난다고 굉장히 보도에서도 나오고 했던 부분이니까 어르신께서 전쟁 날까봐 적금을 깼대요. 아주 그냥. 근데 하필 또 적금 깼는데 그걸 또 분실했어. 아주 그냥 맞죠? 예. 지금 추세가 깨져가고 있는 종목을 물타기 했는데 거기다가 더 빠진 거지. 똑같은 거잖아. 전쟁 날까봐 돈을 찾았는데 지라고 또 돈을 잃어버리는 거지. 또 잃어버렸잖아요. 준영님 어서 와요. 근데 이분들이 돈을 찾아주는 줄 알았어요. 찾아주는 게 아니라 지금 CCTV에서 적발된 부분들이 이분이 돈을 찾아준 게 아니라 이 돈들을 나눠서 가져갔어요. 가져가다 걸렸습니다. 기사만 보면 이분들이 참 1천만 원을 잃어버렸던 노인분께 이제 찾아서 드렸구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알고 보니까 밑에 기사 짝짝짝 보면 이분들이 돈을 가져갔다가 걸린 거예요. 걸려서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 부분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에서는 과연 시장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갔냐, 그거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데이터가 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으면 오늘 종목들이나 오늘 시장 흐름은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4월 달도 그랬고요. 이런 기사 부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가장 기억 많이 나는 것들이 어디냐면은 2015년 8월 달이에요. 8월 달. 2015년 8월 달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때도 신용잔고가 거의 8조 가량 올라갔어요. 8조 가량까지.
이게 15년도예요. 15년도. 이거보다 이걸로 볼까? 이걸로 보면 좀 더 볼 수 있겠죠. 여기 약간 그러거든요. 시장이 저점을 쭉쭉쭉 깨 나가면서 오늘 조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가가 축축 빠지면서 1900포인트 하단부까지 왔어요. 2200포인트 가까이 갔던 종목들이 여기까지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 정도면 충분히 빠졌다고 해서 총알 준비하고 들이댄다 1번. 아니다. 나는 좀 있다가 관망하면서 사겠다 2번. 기사는 아까 같이 계속 나왔던 북한 뉴스북. 필명 장어알 물새알 붕어알님도 오셨어요? 남은 총알 50% 투입한다. 한수말 듣고 사네. 가보겠습니다. 물린다. 그래요. 물린다. 어메! 썩을 물린다고 했는데 진짜 소털해서 아주 그냥 개발하게 나오는 거죠. 아니요. 이 정도 빠지면 충분히 됐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왔어요 이제. 여기서 한번 들이대본다 1번. 한번 들이대본다 1번. 한 번 더 관망한다 2번. 이 정도면 개발하기예요. 오늘같이 갭 하락으로 어제 오늘 덩덩덩 맞았던 부분이에요. 골타임 어서와요. 갭 나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를 볼 때 오늘은 분석 부분보다는 그림이 굉장히 무서운 날이에요. 그럼 그림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공포거든요 이거. 저점은 다 깼어요. 문제는 점점 싹 다 깼어. 모든 이들이 1800포인트 깨졌다고 했어. 깨진다. 저점 깼으니까. 들이대봤죠? 한수쌤에게 물어보겠어. 그 다음에 어미 1800포인트가 가져왔어. 이럴 순 없는 게 아주 그냥 맞죠? 이럴 순 없는 게요. 유리에서 하는 것도 조금 같이 배워야 되겠죠. 분할 매수. 근데 실질적으로 이날부터 우리가 사고 싶은 종목들은 최소한 중소형 종목들은 3%씩 산다 그랬어요. 이날 1% 샀어요. 또는 2% 샀어요. 더 들어서 1% 더 사버렸어. 3%까지. 그때도 그 당시 종목들 바리깡 돌린다. 종목당 볼게요. 이 경험은 이렇게 내려올 때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이거 좀 지워야 되겠다. 최대. 이거 X. 오케이. 그날이 요는 아니죠. 요날보다 더 빠졌어요. 근데 요날 우리가 리딩하면서 아침장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똑같아요. 이 부분이 아침에 그대로 와서 총알이 있으면 두렵지 않다. 오히려 우리의 가슴이 더 두근거립니다. 이라고 썼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기업 헐값에 팔리는 날 해가지고 이날도 거의 장중에 풀방송 해버렸어요. 풀방송. 오늘도 오후에 풀방송 해버렸어요. 밥 먹고 점심 먹고 와서 점심도 김밥 하나 사와가지고 시장 보고 있다가 딱 준비해놓고 3시 20분까지요. 같이 방송하면서 좋은 종목 있으면 분석하고 정말로 이거 너무 많이 과하게 빠졌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분석해가지고 오히려 더 지금 사버렸다는 거지. 단 1%라도 오늘 같은 날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날 더 빠졌어요. 난. 더 빠졌는데 더 빠졌을 때에 대한 종목이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버렸어. 전날도 박살났는데 다음 날은 더 박살난 거지.
아주 그냥 여기서 들어왔던 초보 투자자분들은 많이 힘들었죠 여기서. 그럼 과연 과거에 대한 데이터나 대가들은 어떤 식으로 형성을 했었는가? 투자자에 대한 두려움과 피눈물이 아주 그냥 나오는 날이었지. 이런 것들은 기록들을 잘 해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매번 얘기하는 데이터, 과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구간을 써먹을 겁니다. 시장은 다른 게 없어요. 과거에 대한 역사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빙고! 동네 부자님, 행복한 부자님, 부자 광명님 플러스 5점.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날 종목들 한번 볼게요. 이날 종목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죠? 과연 저런 날은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요거를 잘 캡처해야 돼. 이랬어요. 거의 이거는 좀 올라와서 다행인 거지. 아침에는 거의 마이너스가 다 15%야. 다 밑골이잖아 이거. 갭상승이 아니지. 이날은 봐요. 프로그램에서는 요날은 갭으로 아침부터 쫙 밀어냈단 말이에요. 그날 딱 찍어놨어. 그날 안 찍으면은 의미가 없는겨. 그날 찍어놓은겨. 그렇죠? 한서가 모르는 것이 이제 추천주 부분들, 그 다음에 소형주, 관심주, 3개월 거래 부분들 이런 것들 다 정리해놨거든요. 싹 정리해놨어요. 그래야 가족분들에게 한눈에 딱 왔을 때 바로바로 추천이 들어가거든.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그랬던 부분들이 주가가 변하면서 다 올라왔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DLS 제강도 있죠. DLS 제강 요번에 이제 2016년도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주로 해가지고 주가가 급등 나오는 것들이죠. 다 여기 있는 게 다 바닥이었어요. 다. 거의 다 바닥이었어요. 더 바닥이지. 그러면서 나왔던 부분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라인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했던 부분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시장이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에 지나와서 그랬던 얘기의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어려운 부분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거의 V자가 나올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다분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17년도 최종 결산 부분하고 4분기 실적들이 꽤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종목들이. 기업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선님 어서와요. 그렇죠? 그 당시 우리 봤던 게 이제 성우전자죠. 성우전자. 삼성생명도 받아쳤죠 그때. 삼성생명 볼까요 그러면? 삼성생명도 2015년 8월달이니까 요 날이죠. 요 날 거의 요 부분이었으니까. 그 10만원 깨면은 또 사라고 했지 뭐. 근데 얘는 자주 들어왔어 10만원이. 자주 들어왔죠. 진상님 어서와요. 필명 아주 멋지시네요. 필명이 아주 멋지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좀 더 플러스 1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게임 보니까 요즘 PC 게임이라든지 휴대폰 게임 보니까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레벨업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레벨업 1단계 하는 거예요. 1단계. 조정으로서. 조정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의 내공이 쌓여 나갑니다. 아픔을 하나도 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잘 경험을 하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레벨업 부분들. 그때 성우전 나갔지.
그래서 삼성전자도 우선주 갔는데 삼성전자를 그 당시에 이 조정이 굉장히 컸어요. 이것도 요날이죠. 요날이에요. 요날. 삼성전자 우선주도 얘기했던 부분이지만은 삼성전자가 이 휴대폰에 대한 부분들 그때 갤럭시 이제 7이 나올 때 부분이네요. 이제 신제품이 나오면서 안에 들어가는 이 제품에 대한 것들이 부품이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휴대폰에 대한 전자파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인체에 해롭다라고 해서 이 실드캔이라는 게 있어요. 실드캔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허 기술이 있는 기업들을 이제 납품을 하게 된다.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 데가 이제 성우전자예요. 성우전자. 그때 이렇게 많이 빠져들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자산 가치가 최소한의 한 5,800원 이상 됐는데 현재 주가는 4,000원 부분이에요. 4,500원. 배당도 꽤 줬어요. 저평가라고 분석하고 같이 샀던 종목이에요. 샀던 종목인데 시장이 저렇게 밀어내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린 게 밉죠. 그렇죠? 오자마자 매수했는데 막 저점 깨버리고 손실 나버리니까 단숨에 그냥 막 15%씩 나버리니까요. 그렇다고 뭐 손절해요? 오히려 주가가 강하게 올라올 때는 매수로 다시 대응했던 거죠. 영두봉님 어서오세요. 이번 장 마찬가지. 이번 장에 중소형 종목들 너무 급하게 빠진 애들 있죠. 이번 장 V자 나와요. 한번 봐봐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V자 나옵니다. 아마 3월달까지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얘 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진인 가치만큼 시장에서 너무 소외되면 1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중소형 종목들은 한 번씩 끌고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가는겨? 그만. 여기서 절반 매도. 몸짓이 가벼워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 번 더 강하게. 완료 부분까지. 이번 장 필요 없어요. 중소형 종목들은 요 라인만 타면 돼요. 요 라인만 타도 거의 200%예요. 가볍게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바닥권에 대한 형태가 잘 다져야 되지. 바닥권의 형태가 잘 다지는 부분에서는 투자가 진행돼야 된다. 이해되시면 1번. 그렇죠. 팔 사람 다 팔아야 돼. 팔 사람 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종목들이 굉장히 이걸 왜 캡처해놨냐면 그 당시 많이 맞았던 종목들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갔는가 그 유형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2월 5일 어제네요. 어제 우리가 이제 장중 방송에서 똑같이 지난번에 맞았던 그 부분처럼 오늘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은 전부 다 리스트 작성을 하면서 분석했던 부분이에요. 분석이나 시커내 봅시다.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종목들에 대한 조평가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해서 오늘 같은 날 뭐 손이 나가는 부분이지. 그렇죠? 동력이 드는 분이 계시네. 이거 캡처했어요. 아이고 뭘 사야 수익이 많이 날까요? 하니까 막 밑에 가실 분들이 웃어 그냥. 웃어요. 돈을 들고 있으니까 손이 간질간질하는 거지. 돈 들고 있으니까 손이 간질간질 거리는 게요. 아주 그냥.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는 빠른 수익이 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빨리 수익 나요. 그죠? 금리가 아주 그냥 낮잖아 대신에.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분석하고 내일 또 분석하면서 요 근래는 사 나갈 겁니다. 사 나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 이 사진은 2016년도 6월 달에 브렉시트
즉 영국의 유로존 탈퇴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부분입니다. 여기 일주일 동안 이 브렉시트에 대한 공포 부분 때문에 계속 얘기 나왔어요. 유로존 탈퇴 부분 때문에 아주 그냥 파운드워 폭락을 될까봐 먼저 은행에 가서 줄 서가지고 찾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요날도 굉장히 많이 폭락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폭락당할 때에 대한 형태만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날도 24일이죠. 이날도 꽤 아팠던 부분이에요. 하면서 요 근래하고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유 종목들도 내가 진짜로 매도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손실이나 수익도 아닙니다. 내가 진짜 팔아야 매도해야 수익률이 되는 거죠. 매도를 해야 어떤 종목에서 얼마만큼 수익을 가져갔네. 얼마만큼 손실이 났네. 이런 게 되는 거죠. 다 생각의 차이예요. 오늘 초보분들은 미끌리는 것만 보는 거예요. 어떡하지? 오늘 너무 많이 미끌리는데? 신용 썼는데? 내 돈 아니는데?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일이 손이 안 잡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조금 밑을 지나가면 다시 또 급등 나오고 반등 나오면은 내가 너무 많은 걱정을 했구나. 그러면 처음부터 걱정하지 않을 종목들을 선정하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기준점입니다. 즉 손절을 안 해도 될 종목을 찾아서 먼저 매매할 수 있어야 돼요. 주식시장은 오늘은 기법이고 뭐가 없어요. 다 틀려버리는데 저점 끼고 다 내려가는데 기법이 어떻게 맞아? 시장이 그냥 밀어버리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내가 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면 거기는 바닥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바닥이에요. 진짜 웃고프죠. 돈이 없으면 바닥이에요. 썩은 아주 그냥 죽겠네 아주 그냥. 돈이 있어서 계속 들이대면 거기가 바닥 아니야. 바닥 아닙니다. 돈이 없어야 바닥이다. 그리고 아프니까 바닥이다. 그렇죠? 공감되시면 1번. 그렇게 아프면 거기가 바닥이에요. 그리고 진단 같은 날이 많이 올라오면 그날도 바닥이에요. 돈 없죠? 시장 요 근래에 투자하는 경험이 1년은 되신 분들 아마 돈 없을 거예요. 아주 그냥 다 질렀죠 그냥. 한수님 저는 풀입니다. 맞죠? 저는 풀이에요. 저는 풀입니다. 아주 그냥 다 질러버리는 거지. 근데 바닥에서 많이 사가지고 그걸 다 바닥 다 지르는 거는 그건 괜찮아요. 맞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고점에서 다 지르면은 다 되진다는 거죠. 돈이 없어요, 준영님. 돈이 없어요, 아주 그냥. 오늘 방송 들으면 또 대출 받으러 가면 큰일 납니다. 대출도 이자 부분들이 3%대 이상이면 5%대 이상이면은 하질 마요. 하들들 말고. 우리 가족분들은 신용이 좋아가지고 1.7%도 받아냅니다. 금리가 1.7%의 대출도 됩니다. 신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분이죠. 대단한 분도 있어요. 대단한 분도 있어요. 1.7이면 이자 줘버리지 맞죠? 이자 줘버리고 우리 가족분들이 1.7로에 받아왔대요. 신용도가 높다는 거지. 그죠? 여기서 이제 인간성이 나오는 거죠. 인간성. 그래서 그죠? 비자금 대출이에요. 그럼 와이프하고 시작하고 봐야 되겠네? 그러네? 동네 부장님 봐셨어요, 여기 동네 부장님 나오셨잖아, 이게. 이왕 밝힌 거만 다 밝히지, 뭐. 고참님. 저분은 이제 돈 들고 기다리고 있는겨. 아이고,
오늘은 어떤 종목 살까나 하면서 신용도가 필요하다는 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3,000% 빠졌는데 문제는 이러한 마음들이 굉장히 마음이 지배할 때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거죠. 6월 24일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현금이에요. 현금. 뭐 주식 담보가 아니고. 여기죠. 어디 갔어? 사실상 영국이 유로존 탈퇴를 안 할 줄 알았어요. 저건 너무 좀 오바스럽다. 그리고 유로존 탈퇴가 되면서 영국이 큰 부분이 나라가 탈퇴하니까 옆에 있는 뭐 스코틀랜드나 이런 그런 주변 국가들이 다 탈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가가 더 박살나버렸어요. 이때 어떻게 종목 본인 발래요? 오늘 만약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요 근래 힘들었다 하신 분들은 이거 보면은 기절해요. 이때도 종목들을 다 캡처했지. 기대하시라. 이랬어요. 종목이 완전 그냥 쉬퍼랬어. 오늘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 손절한다 1번. 예. 참는다 2번. 물론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었어요. 이때 장이 저렇게 많이 빠졌는데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었어요. 대단히 가뜩 한다. 뭐 이런 날은 우리가 사실상 손절이라는 건 안 하죠. 손절 안 했습니다. 그냥 받아냈지 뭐. 받아냈어요. 소다수님 2달 쉰다. 여기도 SBI 인베스트 있죠. 여기. 우리도 했고. 추천 관심수 있잖아. 한수의 추천 관심수가 그때부터 어떻게 우리 창투주 우리 기술자 부문하고 뭐 우리연금도 있고 SBI 인베스트먼트 다 있는 거죠. 이제. 먼저 미리 본 거죠. 여기 뭐 센트리온 제약도 있고, 그죠? 이거 보여줘도 되죠? 옛날 거니까. 자, 2달 쉰다. 2달 쉴래요, 아주. 아우, 썩을 2달 쉴래요. 아유, 주식하고 나하고 안 맞는가 봐요. 썩을 그냥 다 올라오네. 빠졌던 종목들 다 올라왔어요. V자로 다 올라왔어. 소다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소다수님 어디 가시나이까? 어여 들어오세요. 어여 들어오세요. V자 나오는데 어디 갑니까? 2달 뒤에 오면 막 6월달에 조정받고 2달 뒤에 오잖아요. 그럼 8월달이 8월 중순. 8월달 여기서 이제 시장이 좀 괜찮네 들어오면은 어떻게 또 기사되게 하죠. 2달 뒤에 8월달에 맞죠? 어이구. 또 조정하면서 또 가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러한 폭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개했던 월간 계좌 부분들은 아까 여기서 봤던 이렇게 폭락 당하는 부분에서도 월간 계좌들은 플러스나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하지 않나요? 지난번에 우리 사냥꾼인 거지? 사냥꾼님. 사냥꾼이 여기 있나? 여기 있네. 6월 24, 6월달이죠. 저 6월달 폭락이에요. 2010 6월달에 플러스 났어. 오히려 대박이지 아주 그냥. 아주 다 돼진다고 하는데 그냥 거기다가. 그래서 시장에는 종합주가지수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종목에 집중해야 돼요. 아까 우리 태사님이 얘기했던 종목 집중.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옥석을 가릴 수 있다는 거지. 강한 종목들을 하고
약한 종목들하고 딱 이 시장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이 정도까지는 느껴줘야 돼. 그럼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시면 1번. 16년도 봐봐요. 힘들었던 부분인데 다 지금 플러스 나오고 있잖아요. 요 라인들. 이런 날은 안 뺏기면 다행인 거지. 그죠? 안 뺏기면 다행인 거죠. 이런 날. 샥 때 팔았던.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들 볼 때는 어떤 구간 그때는 이제 뭐 반기문 씨 관련해서 많은 이슈를 냈던 부분이니까 그렇죠? 섹터별로 다 갖고 있어야 돼. 그게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야 돼. 그런 그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GMB 코리아에 대한 실적 부분들 이번에도 마찬가지 실적을 잘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실적 확인 부분들이 매출 부분들에 대한 증가 부분들을 꾸준하게 지켜주고요. 그 라인에서 이제 얼마만큼 변화할 수 있는가. 이번에 보니까 많이 늘어났던데 GMB 코리아가 시장 때문에 많이 밀렸죠. 어이구 10,000원도 깼네요. 이거는 이제 V자 반등 나오겠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많이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급락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재차 반등파가 나옵니다. 반등파도 무시 못해요. 예, 무시 못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종목들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좀 믿어주시고요. 예, 믿는 부분들은 얼만큼의 내가 보유 비중을 하고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 기간이 개인들 물량 털어갔어요? 예. 볼까요?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은 오늘 보니까 뭐 전반적인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관점 뭐 되고 있는데 근래 들어와서는 전기전자가 가장 많이 매도가 됐던 부분이고 뭐 기관들은 매수와 매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종목별에 대한 신용 규모가 늘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약간의 이제 발목을 잡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시장의 이러한 악화나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에서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값이 싸기 때문에 들어올릴 때는 가볍게 올린다는 거죠. 가볍게 들어올린다. 이렇게 많이 맞았지만은 결국은 다 올라오면서 수익으로 다 전환되더라는 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GMB 코리아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래서 나갔던 부분들에 대한 문자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할 수 있어야 돼요. 좀 더 투명하게. 그죠? 그런 것들 나왔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KTB. 오늘도 증권주 부분들은 또 얘기했어요. 왜냐면 요 근래 오신 분들은 증권주를 KTB가 막 올라갈 때 여기서는 사지 말아야 그랬다. 너무 급등이 많이 나오니까 사지 마라. 지난번에도 금융주 얘기 나오면서 증권주 얘기했는데 기억들 나죠? 기관이 사면 오늘 바닥이요? 외국인이 사야 바닥이요? 그럼 누가 사야 바닥이요? 기관이 사야 된다. 아니면 외국인이 사야 된다. 어떤 사람이 사야지 바닥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야 돼? 개간이 사야 돼, 개간. 한수가 사면 바닥이요. 개간이고 위간이고 외국인이고 필요 없어. 한수가 사면 바닥이라는 거. 괜찮죠? 맞으면 1번. 한수가 사면 바닥이에요, 아주 그냥. 그러다 이제 골로 한번 가는 거죠. 지하 한번 파는 거지, 이제. 지하도 같이 한번 파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근데 요즘 들어서는
사실상 요즘 들어서는 데이터가 옛날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바닥에서 많이 사나가면, 근데 얘네들은 정확히 바닥에만은 많이 안 사요. 요 근처에서 서서히 사요. 추세가 나오고 나서 사요. 외국인의 스타일들은 추세 바닥 찍고 추세가 나오는 과정에서 사는 스타일이에요. 얘네들은. 근데 기관들은 최바닥으로 쫙 많이 빠졌던 그런 V자 있죠. 거기서 좀 사나가요. 물론 같이 사나가면 더 좋겠죠. 메이저 부분들이. 맞죠? 그래서 완전 막 대바닥이다. 최바닥을 찍기는 사실상 개인 투자 영역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사실상 차트의 기법이 없어요. 오늘 같은 날 차트 기법이 뭐가 있어요? 뭐 5일선을 올라탄다든지 뭘 하는 거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냥 떨어져요. 그냥. 이럴 때는 심리 부분이에요. 심리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변화예요. 얼만큼 아침 시장보다 변화를 주냐 안 주냐. 변화를 주면 나는 같이 매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상 옥석가리기 종목입니다. 좀 잘 못 가는 종목들은 어떻게? 이번에 우리 증권주 부분들을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까 얘기했던 KTB 이거 KTB 보면 오늘은 종합주가지수가 완전 갭 하로 떨어지는데 얘는 신고가 나요. 희한한 놈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 지금 현재 우리가 1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1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그냥 계속 꾸준하게 주식시장의 증권주는 뭐다? 가족분들에게 매번 얘기했는데 우리 VIP 가족분들 얘기해봐요. 주식시장의 증권주 부분들은 뭐다? 그렇죠. 꽃이다. 증권주도 오늘 다 찾아봐. 2007년도에 코스피 시장이 2000포인트 넘어가면서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지 다 급등 나왔어요. 다 급등 나왔어. 키움증권, 뭐 미래에셋증권, 뭐 다 대형주 마찬가지네. 그렇죠? 삼성증권. 근데 얘는 증권주는 어떻게 10년 동안 옆으로 기다가 이번에 넘어갔어요. 대단하죠. 삼성증권. 얘는 고생 엄청나겠지. 다 그 화려한 어떤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10년 동안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치를 찾아간다는 거. 기법이 어디서 오늘 같은 날? 다 두렵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뭘 했냐면은 가치 부분을 계속 꾸준하게 찾아가자는 얘기를 계속 했다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은 리스트를 작성해서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너무 과한 부분이 나온다면은 우리는 매수해 나가겠다는 거. 그게 이제 증권주 잃어버린 10년 부분들. 그래서 가치가 대바닥인 부분에서는 종목들을 꾸준하게 2017년 초반부터 사나갔던 부분이에요. 참 재미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7년은 대형주가 많이 강하게 팍팍팍 갔던 부분이라 재미는 없었지만은 바닥권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꾸준한 인내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을 때까지 끌고 가줘야 돼요. 끌고 가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1단계 믿음과 인내 부분들, 사실상 1단계는 뭐냐면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분석하는 방법에서는 뭐가 있냐면 기본적 분석, 즉 재무제표 보는 방법,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차트 보는 방법. 이거는 사실상 투자하면서 기본적인 보조지표예요. 즉 알고 투자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1단계가. 근데 이것도 안 되고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알아도 시장에서 돈을 뺏기는데
기본적인 요소를 못하면 그냥 다 뺏기는 거지. 이거는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한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요 부분까지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추천하는 이유 부분과 분석 부분을 같이 공유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럼 2단계가 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믿음과 인내로서 참아내는 과정이에요. 믿음과 인내는 참아내는 과정. 이것도 참 어렵죠. 오늘 같은 날 주가 빠지는데 참아내야 됩니다. 브렉시트 같이 완전 파란색으로 막 도배시켜버리면 막 모니터를 보기 싫어요. 같은 인간이니까 맞죠? 그런데도 참아냅니다. 참아내는 스스로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 나도 고통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받아서 면역력이 생겼구나 라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믿음과 인내를 가지신 분들은 또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뭘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기업이 나쁜 기업과 좋은 기업이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고, 그 능력을 키웠으면 차트에 대한 타이밍으로서 나는 어디서 매수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찾아낼 것이며, 찾았지만 시장이 밀림으로써 주가가 더 빠질 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고통과 인내의 부분들을 참아내야 된다는 거. 그럼 참기만 하냐? 이런 것들이 다 되면 다음 분은 어떻게? 내가 얼마만큼 담아낼 수 있는 이 비중이라는 거죠. 자신만의 그릇 부분들. 얼마만큼 담고 얼마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 우리 배합 가진 분하고 계속 고민해요.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고참인들은 종목당 증권주 부분들은 10%까지 담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초보분들은 10% 담아내면 못 이겨내요. 갔다가 들어오면은 죽었어요, 짜증나요. 바닥에서 사나갔지만 우리가 3,200~300원대부터 나왔던 부분인데요. 갔다가 들어오면 짜증내요. 왜 안 팔아줍니까? 왜 안 팔아줘요? 그래서 계속 이해를 시키는 거죠. 여기서 안 판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안 판 이유는 뭐예요? 상승에 대한 기대. 간단하게 얘기하면 매수한 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그것도 맞아요. 안 써먹었다는 거예요. 이번 장에 안 써먹었다는 거. 그리고 시장에 화려함이 나오면 증권주는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시장에 화려함이 나오니까 어떻게? 증권주 따라 나오잖아. 이해되시면 1번. 항상 주가는 마지막 피날레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피날레까지는 가봐야 돼. 근데 그 전까지는 매번 많이 흔들 거예요. 아주 그냥. 요 근래에 마지막까지 요 날 매수하고는 따로 이제 안 나갔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캡처해 봤어요. 이 KTV를 얼마큼 얘기 많이 했는가라고 보니까 작년 1월달부터 9번이나 계속 밀었네. KTV 없는 분도 사고 있는 분도 사고 계속적으로 사라고 계속 푸싱을 합니다.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문자까지.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은 사요. 고차님들은 한마디만 하면 사고. 그리고 차트만 보면 이제는 눈치 빨라가지고 그냥 바로 사버려요.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따라하고 같이 매수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리딩이라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리딩이라고. 누구는 수익 내고 누구는 수익 못 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다 같이 수익을 내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요. 매도 하나도 없잖아요. 봐봐요.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기업을 분석한다면 꾸준히 모아가는 과정에서는 이 정도는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제 흐름상 부분들은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부분들. 대우품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대우품도 11번이 나왔네요. 그래도 이 정도 리딩이면은 초보분들도 쉽게 좀 따라할 수 있겠죠? 맞나요? 맞으면 1번. 아, 나 못 따라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2번.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나 뭐 이상한 고급 용어 같이 못 알아듣는 용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잘났다고 막 뭐 내가 돌파가 나오고 얼마에 사고 많이 먹었다 이렇게 자랑하신 분 있으면 그 주변에 경계하세요. 경계해. 나한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분봉 얘기하면서 5분봉 뛰게 했다는 분들 주변에 분명히 한 명씩 있을 거예요. 야, 오늘 같은 날은 단타지 하면서 주변에 가지마. 그런 분들이 너무 친하면 주식 얘기 하들들 마. 얘기해봤자 얘기가 안 통해요. 그 잘못하면 싸워요. 맥주 먹다 싸워요. 최소한의 이 부분들은 거의 다 지금 현재 바닥부터 시작합니다. 바닥부터 시작한 것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의 공략 부분들은 꾸준하게 이런 라인에서 모아가라. 그러면 설령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려가는 충격 파동이 얕아요. 다른 거보다. 다른 거 위에서 사면은 내려가는 충격 파동이 커요.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도 매수를 잘못하면 여기서 내려가는 파동도 커. KTB 마찬가지. 여기서 증권주 입었단 말이에요. 15년도에. 여기 어디서 잘못 걸리신 분들은 여기도 비싼 가치는 아니지만은 급등이 나온 자리에 들어가면 여지없이 그냥 들어옵니다. 또 차트를 잘 읽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배워야 됩니다. 왜? 투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보조줄 필요서 읽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한수가 여러분에게 매번 얘기했던 차트는 결국은 세력이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들이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걸 맹신하라는 게 아니라 그려나가는 그림의 흐름을 알아라는 거예요. 흐름을 알아라. 그래야 내가 유리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 기간까지 굉장히 지겨웠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좀 더 강한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옥석도 좀 가려야 되고, 그리고 요 근래 들어와서 지금 포트 부분들을 진단 많이 했다 했잖아요. 100종목, 120종목 갖고 오신 분들 막 굉장히 많아요. 물론 자본금이 작아. 자본금이 막 5억 이상씩 되면 괜찮아요. 감내할 수 있지만 2천, 3천 갖고는 안 돼요. 여기 이 종목 다 잘라버렸어. 우연찮게 자른 부분이 여기였어요. 여기서 잘랐어요. 현금 한 50% 갖고 있는데 지금 조정받아가지고 어제 오늘 싸게 산다고 가족분이 아이고 선택을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원까지 해가지고 타이밍이 잘 맞았다는 거죠. 예, 녹화 방송 보세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오늘같이 조정을 많이 했다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힘들고 두들기겠지만 과거에서도 이런 많은 일들이 굉장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시점은 3개월 4개월 지나서는 그 자리가 또 바닥이네 라는 것들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힘내시라고. 그리고 싼 종목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씩 사 나가시라는 거. 그러면은 반드시 이런 것들도 수익 부분으로 다 전환이 된다는 거. 알겠죠? 장 빠져도 올라오는 놈은 계속 올라와요. 오늘 보니까 오늘 종목 하나 우리가 매도한 종목이 있어요. 무슨 종목이면 고려제약 하나 매도했습니다. 고려제약. 고려제약 오늘 재료가 뭡니까? 아시는 분 적어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저점 깨고 내려가는데 종목들은 돌파하는 애들이 많이 나오네. 이건 역사진 신고가네 이거는. 치매. 치매 나오면서 재료가 막 너무 좋게 나와. 아유 대쉬우 그냥 아주 그냥 딱 매도. 매도하니까 아주 그냥 개인들이 오늘 엄청나게 많이 사네. 외국인들은 오케이 감사합니다. 위에서 다 때려버리고 개인 투자자는 우르르르르 좋다고 재료로 다 사고. 이렇게 투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물론 좀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 어제 우리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상승의 요인 부분들, 이 매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기억들 나죠? 기억을 못 하신다면 일요일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 9시 매집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익이 진행할 때는 재료와 동반된다고 했어요. 결국은 재료 동반이 같이 나왔잖아. 여기. 오늘 거래도 뭐 거의 2,300만 원 나왔네요. 많이도 나왔네. 그래서 오늘은 또 이 부분들을 또 수익 실현하고. 그래서 중소형 종목들이 눈에 얘기했지만은 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랠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순환매 랠리. 그래서 그런 라인들을 잘 타야지. 현재는 좀 까다로운 시장이에요. 가는 놈만 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까다로운 부분이니까 여러분은 옥석가리기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강한 종목들에 대한 변화를 읽어놔라. 그거를 뭐 읽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너무 많이 흐름이 안 좋은 종목들은 일단 현금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새로운 추세를 좀 찾아 나가야 돼요. 오래오래 끌 거 없어요. 아까 태사님이 잘했던 부분들은 뭐냐,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들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강한 종목으로 간다. 그건 잘했습니다. KT변으로 갔다네. KTB. 그 다음에 유진투자연구도 괜찮아요. 유진투자연구.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있는 종목들은 흐름세가 좋아진다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근래 왔던 계좌 부분들은 다 같이 바뀌었죠. 동대부장님도 요번에 잘하셨고, 그리고 참 동대부장님이 오늘 연구소에 사과를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합니다. 지금 분들하고 잘 나눠서 먹겠습니다. 사과 한 박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어렵거나 힘들지만은 우리가 박수 한번 해야 되겠다. 수익도 수익이지만은 감사의 표시. 감사합니다. 아주 빨간 사과는 양봉을 이야기하네. 양봉에 대한 부분이니까 고마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장의 흔들림에 오늘 가장 적합한 시가 있어가지고 적합한 시가 하나 있어. 시가 있어가지고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분들 고참들은 이제 많이 들어봤을 것인데, 오늘은 주식시장의 시가 가장 잘 어울리는 부분이 이 도종환 씨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인
어디 있으랴라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늘 주식 시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그리고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스님이 노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종목 부분들도, 여러분이 들고 있는 종목들도 조정 없이 가는 종목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면 이 조정에 대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딘가? 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각자 다 스타일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수하고는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내라는 이유는 뭐냐? 계좌를 보면 어떤 식의 투자로 했는지 다 보여요. 대형주 많이 담은 분들, 소형주만 쫙 깔아서 오신 분들, 아니면 잡주만 확 사신 분들, 이런 분들 많다고요. 그러면 이 분들에 맞게끔에 대한 컨설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의 전략 부분이 무조건 맞다.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각자의 투자의 스타일을 잘 맞게끔 리드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집중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분산 투자하면 안 돼요. 강한 종목들만 얘기해 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즉 집중 투자와 분석 투자가 바뀌는 부분은 뭐냐면,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더 판단력이나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릇을 알아야 돼요. 내가 10% 넘거나 20% 넘었을 때 얼만큼 이 조정에 수용을 할 수 있는가. 즉 손실에 대한 수용이죠. 투자자들은 매수하면 무조건 올라간다 생각해요. 안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얼마만큼 내가 손실에 대한 감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1억 기준이라면 뭐 손실 부분들이 나는 뭐 500만 원 정도는 내가 감내할 수 있다. 5%죠. 전체 계좌의 5% 감내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있어야 오늘같이 빠지는 날에도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된다면은 집중 투자가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1년 미만이신 분들은 집중 투자 쉽지 않아요. 공부를 하고 시장에 많은 경험을 하고 폭락도 맞아봤던 분들은 오늘은 폭락을 해서 굉장히 주식이 싸구나. 그러면 강한 종목이 요놈이니까 나는 요것만 사겠다 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요 근래에는 나왔던 부분이고. 그러면 분산 투자에 적합하는 분들은 뭐냐? 나는 상당한 위험성이 싫다. 대신에 수익 부분이 여기서 많이 나겠죠. 대신에. 그렇지만 좀 더 안전형 부분들이 간다. 펀드로 친다면 이제 채권 플러스 주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잘 포트를 짜 나가야 이제 종목이 조금 늘편한다고 한다면 올라갈 때도 조금 적게 올라갈 수 있지만 내려갈 때도 어떤 종목들이 상충 작용을 하면서 유지를 시켜준다. 계좌 전체가 처음에 이런 종목들이 어떤 놈은 올라가고 어떤 놈은 내려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요놈이 내려가 또 이런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것들 계속 같이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안내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 장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 없이 가는 종목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시장들을 많은 다양한 경험으로 인해서 꼭 이겨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공포와 두려운 부분들의 기회는 항상 있다고 얘기해서 이렇게 지나간에
이 조정 파동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흔들렸다는 부분도 같이 이제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다 살아있고 다 지금까지 공부하고 아직까지 수익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번 장 이겨낼 수 있겠죠? 조금이나마 용기가 생긴다면 오늘 1시간 반 동안 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포트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집중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시세가 날 때 수익에 대한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극대화 되겠죠. 그리고 좋은 종목이라면 꾸준히 바닥에서 모아주세요. 안 죽습니다. 바닥에 사서는 그렇게 죽지 않아요. 고점에 많이 사서 죽지 바닥에 사서 죽다는 소리는 별로 못 들었어요. 맞나요? 공감되시면 1번. 바닥에 사가지고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겠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도 바닥에 사가지고 나 죽었어요 라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아직. 바닥에서 주는 기회가 계속 온다면은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사 모으세요. 그냥. 그런 종목들만 이번 장에는 좀 갖고 갈 테니까. 자, 힘들 내시고요. 힘들 내시고 오늘 혹시 질문사항이나 뭐 진단할 수 있는 종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진단 한번 받아야 되겠어 이런 거 있어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